결론부터 말할게요. 무주택자라면 지금이 서울 입성 기회입니다. 월급쟁이가 무슨 서울이야 하셨죠? 제도가 바뀌어 전세 낀 집도 살 수 있습니다. 무작정 폭락만 기다리는 방식은 버리세요. 제도의 틈새를 노려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적은 자본으로 서울에 내 깃발을 꽂는 로드맵을 얻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전세 살며 집값 오를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 의무라는 독세가 풀린 지금 우리는 시간을 사는 전략을 쓸 겁니다. 돈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바뀐 규칙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30대 김대리가 직접 분석한 현실적인 서울 진입로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된 서울 아파트 등기권을 가질 준비 되셨나요? 이제 토어제 구역에서도 새 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원래는 4개월 내에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했었죠. 하지만 이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가 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도 포함되어 선택폭이 넓어졌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발표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죠. 실거주 2년 의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니 주의하세요. 결국 핵심은 입주 시점에 유연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장 큰 돈이 없어도 전세를 끼고 미리 점 찍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혜택을 누가 가장 똑똑하게 누리게 될까요? 이거 결국 투기꾼들, 갭투자 길 열어준 거 아냐? 아닙니다. 정부는 오히려 실효성 없는 규제를 걷어낸 거죠. 과거처럼 돈만 던져주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유지 조건이 붙었거든요. 진짜 실수요자만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비난만 하며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기회를 놓칠 겁니다. 집값은 거품이야 라고 외칠 때 누군가는 계약서를 씁니다.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필터를 빼고 시장을 직시해야 합니다. 남들이 갭투자라고 욕할 때 우리는 주거 사다리로 활용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혜택을 독점하게 될까요? 왜 하필 우리 같은 무주택자에게만 이런 기회를 줬을까요?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강력한 필터를 걸어두었습니다. 발표일부터 등기 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다주택자나 투자자가 들어올 틈을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경쟁자가 줄어든 지금이 우리에겐 최고의 기회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라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리세요.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서울에 내 땅을 미리 찜하는 전략이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내 집 마련에 마침표를 찍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알짜배기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할까요? 답은 중저가 구축에 있습니다. 성수동이나 장인 뉴타운처럼 실수요가 탄탄한 곳이 1순위죠. 초고가 단지는 아직 관망세지만 중저가는 거래가 붙고 있어요.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원래 거래가 힘들었지만 이제 다릅니다. 실거주 유예 덕분에 무주택자가 선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강남권 고가 시장은 호가가 높으니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대신 한강벨트 주변에 갈아타기 물량을 유심히 체크하세요. 발품 파는 김대리들이 많아질수록 알짜 매물은 금방 사라집니다. 자, 지역을 정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멘탈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 나를 지키는 건 결국 단단한 머니 멘탈입니다. 하락장이라는 공포에 잡아먹히면 눈앞의 기회도 보이지 않죠. 집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임을 기억하세요.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뿌리 깊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공부하는 사람만이 결국 서울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거 아냐? 그 불안함은 준비 부족에서 옵니다. 내 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계산하세요. 멘탈이 무너지면 전략도 무너집니다. 중심을 잡아야 기회를 잡습니다. 자, 이제 멘탈을 잡았다면 현실적인 돈 문제를 해결하러 가볼까요?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대출 규제라는 벽이 여전히 높거든요. 비거주 1주택자라도 상급지로에 갈아타기는 자금 확보가 핵심입니다. 전세금과 내 현금을 합쳤을 때 취득세까지 감당 가능한지 보세요. 영끌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머니 멘탈의 적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담도 여전하니 매도 시점까지 치밀하게 짜야 하죠.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소수만이 이 시장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내 주머니 사정을 냉정하게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매수는 축복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규제가 가져올 뜻밖의 나비 효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번 조치가 가져올 무서운 나비 효과, 바로 전세 공급의 감소입니다. 매수자가 유예 기간이 끝나고 입주하면 기존 전세 물량은 사라지게 되죠.
특히 학군지나 직주 근접 지역은 전세 품귀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주 안정성이 흔들리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매매가는 정체되어도 전세가가 오르면 결국 집값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나중에 사지 뭐라는 아니란 생각은 더 높은 전세가를 감당하게 할 뿐이죠.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전세 난민의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풀린 이면의 진짜 위협을 머니 멘탈로 이겨내야 합니다. 자,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제 머리만 쓰지 말고 발로 뛸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내 자금으로 살 수 있는 토어제, 구역, 리스트를 만드세요. 무주택 기간과 자금 조달 계획을 정확히 수치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 관심 단지에 중개업소 3곳 이상의 전화를 돌리세요. 새낀 매물 중 실거주 유예 가능한 것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동네 분위기를 보세요. 좋은 매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단력도 머니 멘탈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실행이 5년 뒤 여러분의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보게 될까요? 결국 기회는 준비된 자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공부하고 실행한 당신은 이미 상위 1%입니다. 지금의 이 고민과 노력이 여러분의 머니 멘탈을 키울 거예요. 서울 아파트 등기권을 손에 쥔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김대리가 그 여정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성공기를 댓글로 듣게 될 날을 기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머니 멘탈이 서는 그날까지 김대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